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최대감댁. 기와집이 으리으리하고 곳간에는 쌀이 썩어날 정도로 재물이 넘쳐났지만 최근 이 집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리 가라, 저리 가! 안 돼! 내 다리를 자르지 마라! 마님,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외양간의 누렁이가 또 죽어 자빠졌습니다요. 가축들은 이유 없이 피를 토하며 죽어나가고 식구들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흉가. 그 불길한 기운을 유일하게 알아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장터를 떠돌던 5살 배기 거지 아이 복동이었습니다. 귀신 보는 5살 거지 복동이. 그 신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해진 삼배옷에 꼬질꼬질한 얼굴. 이제 갓 5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어린아이. 부모도 없이 장터에서 동냥 밥을 먹고 사는 고아 복동이었습니다. 에잉 쯧쯧. 어린 것이 굶었구나. 옛다 남은 밥이라도 먹어라. 밥 위에 아저씨가 침을 흘리고 있어. 복동이 눈에는 국밥 그릇 위에 걸터 앉아 누런 고름 같은 침을 흘리고 있는 굶어 죽은 귀신이 보였습니다. 복동이는 기겁하며 밥그릇을 엎어버렸지요. 이 녀석이 밥을 줬더니 행패야. 다시는 오지 마라. 귀신을 피하려다 매를 맞고 쫓겨나는 삶. 그것이 5살 복동이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매를 맞으면서도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본능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최대감집 대문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저기 벙어리 꼬마 아니야? 복동아, 거기 서서 뭐하냐? 거기 최대감네 집이야. 얼른 비켜. 사람들은 복동이가 말을 못하는 벙어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대답 대신 멍한 눈으로 대문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문 위에 서려 있는 검은 연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검은 불. 뜨거워. 집이 다 타버려. 저기 도깨비가 입을 벌리고 있어. 복동이의 눈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천목이었습니다. 최대감집 대문에는 시커먼 귀신들이 득실대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아우성을 치고 있었지요. 그때 복동이의 눈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저놈들이 들어가려고 해. 안 돼. 저기로 들어가면 할아버지가 죽는데. 순간 복동이는 저도 모르게 바지춤을 내렸습니다.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본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린아이의 치기였을까요? 복동이는 대문 한가운데를 향해 시원하게 오줌을 갈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야, 이놈아. 어디다 오줌을 싸? 히히. 오줌. 오줌 싼다. 히히. 이 미친 거지가 돌았나? 남의 집 대문에다 영역 표시를 해? 썩 꺼져. 안 꺼져. 무슨 소란이냐? 아침부터 재수없게. 대감마님, 이 거지 꼬맹이가 대문에다 오줌을 쌌습니다요. 아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뭐야? 오줌? 에잉 쯧쯧. 안 그래도 집안에 우환이 끓는데 별거지 같은 놈이 다 꼬이는구나. 여봐라. 당장 소금 가져와라. 소금 뿌려서 내쫓아. 복동이는 하인에게 떠밀려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소금이 따가운 상처에 닿아 아플 법도 한데 복동이는 울지도 않고 대문 쪽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부불. 검은 불. 뭐라고? 불? 이놈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나. 멀쩡한 대문을 보고 불이라니. 저놈 당장 멍석 말아서 저작거리에 내다버려라. 하인들이 복동이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끌려가는 복동이의 시선은 끝까지 대문 위 사악하게 웃고 있는 검은 형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그만 녀석이 어디서 행패야. 대감이 네 집 이름인 줄 알아? 감히 대문에 오줌을 갈겨?
아주 싹수가 노란 놈일세. 아, 몽둥이 가져와. 다신 얼씬도 못하게 다리를 분질러 놔야지. 아파요. 하인들은 복동이를 마당 한가운데 패대기 치고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5살배기 아이의 몸은 금세 흙투성이가 되었고 앙상한 종아리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집주인 최 대감의 눈에는 자비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퇴 멈춰라. 내 집 마당 더러워진다. 그쯤하고 멍석에 말아서 저기 개천 바닥에 내다버려. 재수옴 붙었으니 소금 한 바가지 더 뿌리고. 예 마님. 자 이놈아. 꼴 좋다. 소금이나 실컷 먹어라. 으앙. 눈 따가워. 으앙. 복동이는 눈에 들어간 소금 때문에 눈물 콧물을 쏟았습니다. 하인들이 짐짝처럼 복동이를 들어 올려 대문 밖으로 끌고 나가려는 찰나 복동이가 갑자기 하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늘어졌습니다. 아저씨, 안 돼. 가면 안 돼. 이게 미쳤나? 안 나? 이거 안 나. 불불이 붙었어. 검은 불이. 지붕에 붙었어. 할아버지 죽어. 다 죽어. 뭐라? 불? 검은 불? 저놈이 끝까지 헛소리를. 주둥이를 찢어버리기 전에 당장 끌어내지 못할까? 결국 복동이는 대문 밖 차가운 흙바닥에 버려졌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 꼬마 복동이 아니야? 꼴이 왜 저래? 최 대감네 대문에 오줌 쌌다가 뼈도 못 추리게 맞았대. 쯧쯧, 불쌍해라. 하지만 복동이는 아픈 몸을 일으킬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하니 닫힌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문 지붕 위에 웅크리고 앉은 시커먼 형체가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집안을 노려보고 있는 모습이 말이죠. 저기 있는데, 도깨비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오늘 밤에 잡아먹을 텐데. 어느덧 해가 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최 대감 집 안방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최 대감은 낮에 복동이가 했던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에이, 찜찜해라. 그 거지 녀석이 왜 하필 불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봐라. 마당쇠야. 밖에서 무슨 소리 안 들리느냐? 에잉, 쯧쯧. 믿을 놈 하나 없다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더니 고요하던 마당에서 닭들이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뭐야. 진짜 불이 난 게야. 최 대감이 방문을 벌컥 열자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낮에 복동이가 손가락질했던 바로 그곳, 곡간 지붕 위로 시뻘건 불기둥이 용 혓바닥처럼 치솟고 있었습니다. 마치 검은 불이 붉게 변하여 집을 집어삼키려는 것처럼 말이죠. 아이고, 내 곡식, 내 재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미친 아이의 헛소리인 줄 알았던 예언. 그것은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간밤에 화재는 곡간 하나를 홀라당 태우고 나서야 겨우 잡혔습니다. 다행히 불길이 안채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최 대감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낮에 그 거지 아이가 했던 검은 불 이야기가 귓가에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놈 말이 맞았어. 진짜 불이 났어. 이건 그냥 불이 아니다. 귀신이 지른 불이야. 여봐라. 당장 옆마을에 용하다는 왕무녀를 불러와라.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 제발 이 흉흉한 것들 좀 쫓아내란 말이다. 이튿날 최 대감 집 마당에는 거대한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비단옷을 휘감고 등장한 이는 인근에서 영험하기로 소문난 왕무녀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귀신을 보는 능력은 없지만 눈치 하나로 먹고 사는 사기꾼이었지요.
허이, 물러거라. 잡기야 물러거라. 아이고 대감마님, 집터가 아주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조상님이 노하셨어. 곳간에 불을 지른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굶어 죽은 객기들입니다요. 아이고 무녀님,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하긴요. 배가 고파서 불을 질렀으니 배 터지게 먹여보내야지요. 여기 이 쌀과 고기, 비단으로 재를 올리면 잠잠해질 것입니다. 물론 제 복채돈도 넉넉히 얹어주셔야 신령님이 기뻐하시겠지요? 호. 돼지머리에 떡 벌어진 과일과 고기, 마당 가득 차려진 굿상 앞에서 구파는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담장 너머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꼬물꼬물 기어 올라왔습니다. 바로 쫓겨났던 복동이었습니다. 은냄새. 사람들 눈에는 먹음직스러운 떡과 고기였지만 복동이의 눈에 보이는 굿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사 음식 위에는 시커먼 구더기가 득실거렸고 왕무녀의 등 뒤에는 신령님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쥐요괴가 매달려 킬킬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거 다 똥인데. 할아버지가 저 똥을 먹으려고 해. 어머 뭐야? 저 거지 녀석 또 왔어? 복동이는 굽판 한가운데로 뛰어들더니 왕무녀가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굿상을 냅다 엎어버렸습니다. 아,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신령님 밥상을. 먹지 마. 퇴퇴. 이거 밥 아니야. 으악. 쥐가 할아버지 머리 위에 침을 흘리고 있어. 저 침이 음식에 뚝뚝 떨어지는데. 뭐, 똥, 쥐? 네 대감마님,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한 굶어 죽은 객기가 저놈한테 씌었습니다. 저놈이 바로 이 집안을 망하게 할 재앙의 씨앗입니다요. 이런 고얀 놈, 감히 내 굿판을 망쳐. 어제 불을 지른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굿까지 방해해? 여봐라. 저놈 당장 멍석 말아라. 이번엔 진짜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 아니야. 이거 똥이라니까. 저 아줌마가 거짓말쟁이야. 으앙. 진실을 말한 아이는 또다시 죄인이 되어 끌려갔고 거짓을 말한 무당은 신처럼 추앙받았습니다. 하지만 엎어진 굿상 아래로 왕무녀가 몰래 숨겨둔 수상한 부적 하나가 툭 떨어져 흙 속에 파묻히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에이 퇴, 재수없는 녀석. 한 번만 더 얼씬거리면 그땐 진짜 다리를 분질러 놓을 줄 알아. 복동이는 또다시 먼지 구덩이에 처박혔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지만 복동이는 아픔도 잊은 채 닫힌 대문을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보였기 때문입니다. 굿판이 엎어진 틈을 타 지붕 위에 있던 검은 연기가 붉은색으로 변해가는 것을요. 안 돼. 문 열어줘요. 아직 안 끝났어. 굿판 때문에 귀신이 화났어. 오늘 밤에 붉은 닭이 울 거야. 붉은 닭이 집을 쪼아먹을 거라고. 대감마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미친 거지가 배고파서 헛소리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대문에 천하대장군 부적을 딱 붙여놨으니 이제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합니다요. 오 역시 용하십니다. 그 거지놈 말 따위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아닌데. 부적 뒤에 숨었는데. 붉은 닭이 지붕을 뚫고 들어갈 텐데. 모두가 잠든 시각 탐욕에 눈먼 무당은 최대감 집의 씨를 말릴 저주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크크크. 최대감 그 멍청한 늙은이 내가 써준 부적이 똥종이인 줄도 모르고 넙죽절을 하더구나. 돈 벌기 참 쉽다 쉬워. 오냐, 너도 배가 고프냐? 자, 받아라. 오늘 최대감네 손주놈 방에서 훔쳐온 베네저골이다. 이걸로 인형을 만들어 마당에 묻으면
그 집 손주놈 숨통이 서서히 조여들 게다. 자, 어서 가서 묻어라. 아무도 모르게 깊숙이. 그것도 모르고 최 대감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기막힌 노릇입니까? 어둠이 내려앉은 최 대감댁. 왕무녀는 두둑한 복채를 챙겨 사랑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최 대감 식구들도 무녀의 부적을 믿고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사랑채 지붕 위로 시뻘건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의 모양이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마치 벼슬을 고추 세운 거대한 수탉이 날개를 퍼덕이는 형상이었지요. 음냐? 웬 닭이 이 밤중에 울어. 시끄럽게. 타는 냄새. 불이야. 또 불이 났다. 사랑채에 불이 붙었다. 뭐라고? 불? 아니, 무녀가 부적을 붙였는데 왜 또 불이 나? 내 재산, 내 비단. 으악. 불길은 맹렬한 기세로 사랑채를 집어삼켰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길어 나르며 아비규환이 된 사이 불타는 지붕 위에서는 붉은 달개 형상을 한 불귀신이 깔깔깔 웃으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복동이의 예언대로 붉은 닭이 집을 쪼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야. 내 부적이, 내 신통력이 안 먹히다니. 이 사기꾼 같은 년,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들어온다며 내년이 굿을 잘못해서 귀신이 더 노한 거 아니냐? 이건 제가 못한 게 아닙니다. 아까 낮에 그 거지놈, 그놈이 재수없는 소리를 짓걸려서 부정을 탄 겁니다. 그놈이 붉은 닭이 온다고 저주를 퍼부었잖습니까? 뭐라고? 그래. 그놈이 붉은 닭 타령을 했었지. 그놈이 방화범이구나. 그놈이 불을 지른 게야. 어리석은 어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재앙을 또다시 힘없는 아이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마가 사랑채를 잿더미로 만드는 동안 검은 연기는 슬그머니 방향을 틀어 가장 은밀하고 소중한 곳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 대감의 3대 독자 손자가 자고 있는 안채로 말이죠. 안 돼. 거긴 아기가 자는데. 닭이 아기 방으로 들어갔어. 날이 밝아서야 사랑채의 불길은 겨우 잡혔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 한쪽이 시커먼 숯덩이로 변해버렸지요. 최 대감은 주저앉아 잿더미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다 탔어. 내 비단 내 서책. 다 타버렸어. 무녀님,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부적을 붙이면 괜찮다면서요. 아, 그게 워낙 귀신의 원한이 깊어서.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거지놈이 부정을 타게 해서. 응? 안채? 며느리 비명소리 아니냐? 아버님,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도령이. 개똥이가 숨을 안 쉽니다.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라? 내 금쪽 같은 손주가. 최 대감이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니 이불 속에 3대 독자 어린 손자가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눈동자는 흰자위만 보인 채 뒤집혀 있었지요. 아가 정신 차려라. 개똥아 의원 불러라. 당장 이 고을에서 제일 용한 의원을 불러오란 말이다. 휴. 대감마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고칠 방도가 없단 말인가? 맥이 잡히질 않습니다. 이건 병마가 아닙니다. 마치 무언가에 목이 졸려 숨통이 막힌 것 같습니다. 의술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다른 방도를 찾으시는 게 의원조차 포기한 기이한 병세. 최 대감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눈치를 살피던 왕무녀가 무릎을 탁 치며 나섰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덮어씌울 완벽한 희생양을 찾은 것이죠.
대감마님, 의원 말이 맞습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저주라니? 어제 그 거지놈 말입니다. 그놈이 대문에 오줌을 싸고 악담을 퍼부었지요. 그게 다 살을 날린 겁니다. 그놈이 불을 지른 것도 모자라 이 댁의 대를 끊어놓으려고 도련님한테 저주를 건 겁니다. 뭐라고? 감히 거지 새끼가 내 손주를. 당장 그놈을 잡아들여야 합니다. 그놈을 족쳐서 저주를 풀지 않으면 도련님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여봐라. 당장 놈을 잡아와라. 이 고을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 거지놈을 내 앞에 무릎 꿇려라. 내 손주 털끝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놈 가죽을 벗겨버릴 테다. 분노에 찬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밖으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졸지의 방화범이자 저주범으로 몰린 복동이. 그 시각 복동이는 마을 어기 다리 밑에서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추워. 배고파. 아까 그 집 아기가 울고 있었는데, 검은 불이 아기 목을 조르고 있었는데, 자신을 때리고 내쫓은 집이지만 복동이는 죽어가는 아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횃불을 든 하인들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저기 있다. 저 거지놈 잡아라. 요물 같은 놈. 내 놈 때문에 우리 도련님이 죽게 생겼어. 아니야. 나 아니야. 나는 구해주려고 그런 거야. 놔줘요. 어른들의 탐욕과 무지 때문에 가장 약한 아이가 희생양이 되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의 눈은 공포에 질려서도 최대감집 지붕 위를 향해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는 거대한 붉은 닭이 아이의 영혼을 쪼아먹으려 입을 쩍 벌리고 있었으니까요. 복동이는 최대감집 뒷마당에 있는 허름한 광창고에 갇혔습니다. 손발이 꽁꽁 묶인 채 차가운 지푸라기 위에 내동댕이 쳐졌지요. 밖에서는 최대감의 고함 소리가 서리발처럼 들려왔습니다. 이놈을 굶겨라.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내 손주가 잘못되면 이놈 목을 베어 제물로 바칠 것이다. 감시 소홀히 하지 마라. 알겠느냐? 예. 대감마님. 추워. 배고파.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나는 붉은 닭이 무서워서 도망가라고 알려준 건데. 흑흑. 어둠과 추위, 그리고 공포. 5살 아이가 견디기엔 너무나 가혹한 밤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울다 지쳐 쪼그려 앉은 채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복동이는 환한 빛이 쏟아지는 어느 기와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얀 도포를 입고 긴 수염을 늘어뜨린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따뜻한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여기 우리 엄마 있는 곳이에요? 아니다, 아가. 나는 이 집 주인. 최가놈의 오대조 하랩이란다. 하랩이요? 그럼 저기 대감마님 할아버지? 그렇다. 내 못난 후손놈이. 눈과 귀가 멀어 너를 이리 핍박하는구나. 참으로 면목이 없다. 내 너에게 사죄하마. 놀랍게도 양반집 조상신이 거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만큼 집안의 위기가 급박했기 때문이겠지요. 아가, 내 눈에는 보이지? 내 집 마당에 묻힌 저 더러운 흉물들이. 흉물? 그렇다. 저 가짜 무당년이 돈을 뜯어내려고 내 집 마당에 독을 심어놨다. 그 도끼 때문에 내 자손들의 숨줄이 끊어지게 생겼어. 내 며칠 밤낮으로 후손놈 꿈에 나타나려 했으나 그놈 눈과 귀가 욕심에 가려져 내 목소리가 닿지를 않는구나. 오직 맑은 영혼을 가진 너만이 내 말을 들을 수 있으니 내가 도와다오. 하지만
대감마님이 나 때려요. 무서워요. 안다, 무섭겠지. 하지만 이대로 두면 내 증손자 아기가 죽는다. 아가, 너는 마음이 맑지 않느냐? 내일 날이 밝으면 대감에게 말해라. 마당에 있는 늙은 감나무 밑파보라고. 거기에 귀신의 침이 고여 있다고. 으악 할아버지. 복동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었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감나무 밑을 파라. 큰일 났다. 도련님 숨이 넘어간다. 대감마님, 도련님 맥박이 안 잡힙니다요. 뭐라? 안 돼. 개똥아. 무녀님, 굿을 더 해야 하는 거 아니오? 어서 저주를 풀어주시오.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그 거지놈의 저주가 너무 강해서 밖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복동이는 직감했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아기가 죽는다는 것을요. 복동이는 있는 힘을 다해 닫힌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줘요. 할아버지가 그랬어. 감나무 밑이라고. 거기 파보면 안다고 했어. 뭐야? 이놈이 아직도 발악을 해? 대감마님 불러와. 내가 살릴 수 있어. 감나무 밑에 흉물이 있단 말이야. 대감마님, 광에 갇힌 그 거지 녀석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댑니다요. 시끄럽다. 내 손주가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그깟 거지놈 타령이냐? 조용히 시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자꾸 감나무 밑을 파보라고 악을 씁니다. 거기에 흉물이 있다고. 안 파면 도련님이 죽는다고 난리입니다요. 감나무 밑? 최대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마당 구석에 있는 늙은 감나무는 집안의 터주신이 머무는 곳이라 하여 평소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방구석에 있던 왕무녀가 화들짝 놀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절대 안 됩니다. 그 감나무는 집안의 기둥입니다. 미친놈 말만 믿고 땅을 팠다가는 동티제한가 나서 도련님이 당장 숨을 거둘 겁니다. 하지만 의원도 포기했고 굿을 해도 차도가 없지 않소? 이대로 내 손주를 보낼 수는 없소? 여봐라. 그놈을 당장 데려와라. 내 직접 물어봐야겠다. 복동이는 헬쑥해진 얼굴로 최대감 앞에 무릎 꿇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만은 횃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최대감은 서슬 퍼런 얼굴로 복동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이놈, 내가 감나무 밑을 파라고 했다지? 만약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면 내 오늘 내 목을 베어 내 손주의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래도 파겠느냐? 파야 돼요. 안 파면 아기가 죽어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거기에 귀신의 침이 고여 있다고요. 저 미친놈이 끝까지. 대감마님, 속지 마십시오. 저놈이 시간 끄는 겁니다. 시끄럽소. 마당쇠야. 못들 하느냐. 당장 삽을 가져와라. 저놈이 가리키는 곳을 파. 하인들이 늙은 감나무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복동이는 묶인 손으로 정확히 나무 뿌리 사이에 흙을 가리켰습니다. 복동이의 눈에는 그곳에서 검붉은 도끼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기 뿌리 사이. 저기서 냄새가 나요. 썩은 내가 진동을 해요. 에이 냄새는 무슨. 흙 냄새만 나는데. 삽질이 한 번, 두 번 깊어질수록 왕무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지켜보는 최대감의 손엔 땀이 흥건했습니다. 푹푹 삽 들어가는 소리만 들리는 숨막히는 정적. 그때였습니다. 대감마님, 뭔가 걸렸습니다. 뭐냐? 돌멩이냐? 아닙니다. 나무 상자 같은데요?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흙을 걷어내자
썩은 내가 진동하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악취는 마치 시체가 썩는 듯 고약하여 사람들은 코를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복동이만이 그 상자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나왔다. 흉물. 저거야. 저게 아기 목을 조르고 있었어. 이럴 수가. 진짜로 맞췄어? 저 어린 놈이 어떻게. 꺼내라. 어서 그 상자를 꺼내 열어보아라. 대체 내 집 마당에 무엇이 묻혀있던 것인지 봐야겠다. 상자 뚜껑이 열리는 순간 모두가 경악하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자 안에는 도저히 사람의 짓이라고는 믿기 힘든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물건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열린 상자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는 실로 끔찍했습니다. 최 대감은 코를 틀어막고 조심스레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이게 뭐냐? 고양이 아니냐? 상자 안에는 배가 갈라진 채 썩어가는 검은 고양이 시체 한 구와 온몸에 바늘이 수십 개 꽂힌 지푸라기 인형, 그리고 그 인형의 심장을 관통하고 있는 시뻘건 쇠말뚝이 들어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을 저주하여 죽이려는 끔찍한 비방비법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이 지푸라기 인형, 옷을 보십시오. 이거 우리 도련님 베넷 저고리 아닙니까? 뭐라고. 최 대감이 자세히 보니 인형이 입고 있는 옷 조각은 분명 며칠 전 사라졌던 손자의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누군가 손자의 물건을 훔쳐다가 저주를 건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 대감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누구냐? 어떤 놈이 감히 내 손주한테 이런 짓을 했어. 이 흉측한 걸 내 집 마당 한복판에 묻은 놈이 누구냔 말이다. 저기 저 아줌마야. 저 아줌마 뒤에 있는 쥐가 이걸 묻었어. 저 쇠말뚝에서 검은 불이 나와서 아기 목을 조르는 거야.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 미친 거지가. 저 거지가 묻어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 거지가 묻었다고? 그렇습니다. 저놈이 아까부터 헛소리를 짓거린 것도 다 자기가 묻었으니 아는 거죠. 5살짜리가 땅속을 어찌 봅니까? 자기가 묻었으니 아는 겁니다요. 왕무녀의 뻔뻔한 거짓말. 하지만 이번엔 통하지 않았습니다. 상자 구석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한 마당쇠가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대감마님, 여기 쇠말뚝에 뭐가 감겨 있습니다. 이거 부적 아닙니까? 부적? 어디 이리 내놔봐라. 쇠말뚝에 칭칭 감겨있던 누런 부적. 최 대감은 그 부적에 그려진 기괴한 문양을 보자마자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칠 전 왕무녀가 집안의 애군을 막아주겠다며 비싼 값에 팔아먹은 천하대장군 부적과 똑같은 문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양, 내년이 내 돈 받아 처먹고 써준 거랑 똑같지 않느냐? 내가 비단까지 얹어주며 사온 그 부적이 아니냐? 내가 내 돈을 주고 내 손주 죽일 저주를 사왔구나. 내가 등신이지. 내가 미쳤지. 이 요물 같은 년. 때 대감마님, 그게 아니오라. 내 인연. 돈을 뜯어내려고 멀쩡한 내 집 마당에 저주를 심어. 그래놓고 병 주고 약 준다고 또 구판을 벌려. 내년이 사람이냐? 내가 그러고도 무당이야.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가짜 무당 왕무녀는 최 대감 집의 재산을 노리고 몰래 하인을 매수해 손자의 옷을 훔친 뒤 저주 상자를 묻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자신이 계속 구술하여 돈을 뜯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맞아. 저 아줌마 나쁜 사람이야. 할아버지가 그랬어. 저 아줌마가 독을 심었다고. 여봐라. 당장 저 요물을 포박해라.
관아에 넘겨서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찮으려니다. 어서 끌어내.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대감, 후회할 거야. 내 신령님이 가만 안 있을 거야. 사기꾼은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흉물이 세상 밖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을 감싸던 음산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속에서 나온 쇠말뚝의 도끼가 공기 중으로 퍼지며 더욱 사나운 기세를 떨치기 시작했지요. 도련님이 숨을 안 쉬십니다. 아니, 저주 물건을 파냈는데 왜 아직도 이러느냐? 복동아, 아가,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독이야. 독이 터졌어. 상자를 열어서 도깨비불이 다 튀어나왔어. 이대로 두면 아기 죽어. 진짜 죽어. 원흉은 잡았지만 이미 퍼져버린 저주의 기운 도끼은 어른들의 힘으로 없앨 수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양기만이 이 사악한 음기를 누를 수 있는 법. 복동이는 주춤주춤 바지춤을 잡았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저주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 억눌려 있던 사악한 도끼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굶주린 악기떼처럼 검은 연기들은 곧장 안채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최대감은 눈앞에 펼쳐지는 기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 검은 연기가 내 손주 방으로 들어간다. 막아라. 어서 저것들을 막아. 대감마님,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연기가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요. 으악, 차가워. 아버님, 개똥이가 파랗게 질렸습니다. 몸이 얼음장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아이고, 흉물을 파냈는데도 소용없단 말이냐. 이제 다 끝났어. 내 손주가 죽는구나. 어른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 보이지 않는 귀신과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멍하니 서 있던 복동이가 주먹을 불끈 쥐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불이야. 검은 불이 너무 뜨거워. 내가 꺼야 돼. 내가 꺼줄게. 너 또 뭐 하려는 거야? 이 난리통에 또 오줌을 싸려고. 미쳤어? 비켜. 물 뿌려야 돼. 할아버지가 그랬어. 내 물이 약이라고. 나 나더라. 저 아이가 하는 대로 나도. 저놈 말이 다 맞았지 않느냐. 마당쇠가 비키자 복동이는 저주 상자가 묻혀있던 구덩이와 그 위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향해 힘차게 오줌을 갈겼습니다. 이전에 대문에 쌌던 것과 똑같은, 아니 더 거센 물줄기였습니다. 에잇, 먹어라. 더러운 도깨비야. 내 오줌 먹고 물러가라.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동이의 오줌 줄기가 검은 연기에 닿자마자 마치 달궈진 프라이팬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요란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감마님, 보십시오. 그때 대문에서 했던 짓이 미친 짓이 아니라 비방이었습니다요. 오줌이 닿는 곳마다 검은 연기가 녹아내립니다. 귀신이 도망갑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것은 단순한 오줌이 아니었습니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의 동자 오줌. 예로부터 동자의 오줌은 가장 강력한 양기를 품고 있어 음습한 귀신과 사기를 물리치는 최고의 퇴마제라고 했지요. 복동이의 오줌발에 맞은 도끼들은 비명을 지르며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아버님, 개똥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고 눈을 떴습니다. 흑흑, 살았다. 내 손주가 살았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지옥 같던 최대감 집은 순식간에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복동이는 바지춤을 추스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불 껐다. 이제 할아버지 안 죽어. 아기도 안 죽어. 검은 연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바지춤을 추스르는 조그만 아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최대감은 멍하니 복동이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지난 며칠간 자신이 저 아이에게 했던 짓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수없다. 소금 뿌려 내쫓아. 다신 얼씬도 못하게 다리를 분질러 놔. 저놈을 굶겨라. 내 손주 제물로 바칠 것이다. 나는 짐승이다. 저 아이는 매를 맞으면서도 내 집을 구하려 했는데 나는 내 손주 살리겠다고 남의 귀한 자식 목을 배려했구나. 벼락을 맞아도 시원찮을 놈. 내가 사람이냐? 아, 부끄럽다. 하늘 보기가 부끄러워. 내가 감히 저 맑은 눈을 마주할 자격이 있단 말이냐. 최대감은 멍하니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대문에 오줌을 싼다고 멍석마리를 해서 내쫓았던 그 아이. 알고 보니 그때도 이 아이는 대문에 붙은 귀신을 쫓아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오만이 생명의 은인을 죽일 뻔했다는 사실에 최대감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게냐. 살아있는 부처를 몰라보고 내쫓고 매질을 했구나. 최대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어린 은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거지 아이가 가장 귀한 대감집을 구원한 날. 마을 사람들은 이날을 오줌 장군 복동이의 날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검은 연기가 사라지고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호랑이 같던 최대감이 흑투성이가 된 5살 거지 아이 앞으로 다가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가, 이름이 복동이라고 했느냐? 할아버지, 나 이제 안 때릴 거지요? 나 불 껐는데 오줌 쌌다고 혼낼 거야? 아니다. 혼내다니 당치 않다. 내가 이 못난 늙은이가 눈이 멀어 너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을 사또 앞에서도 고개를 뻣뻣이 들던 최대감이 자신의 손잡벌도 안 되는 거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린 것입니다. 살아있는 부처가 누추한 내 집에 오셨는데 매질을 하고 소금을 뿌려 내쫓았으니 이 죄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복동아,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내가 내 집안을 살리고 내 손주를 살렸다. 대감마님, 할아버지, 왜 울어? 울지 마. 나 괜찮아. 아픈 거 다 나았어. 자신을 때리고 가뒀던 사람인데도 복동이는 해맑게 웃으며 최대감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에 최대감은 더욱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보낸 귀인이 분명했습니다. 복동아, 너 갈 곳이 있느냐? 없어. 엄마 아빠 다 죽어서 다리 밑에서 자야 돼. 아니다. 이제 다리 밑으로 갈 필요 없다. 오늘부터 내가 내 아들이다. 아니, 내 막내 손주다. 내 남은 평생 너를 친손주처럼 귀하게 키워 은혜를 갚으마. 진짜? 그럼 나 밥 줘요? 고기 반찬도 줘요? 그럼 주고 말고 고기 반찬뿐이겠느냐. 비단옷의 따뜻한 아랫목까지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주마. 여봐라, 못들 하느냐. 어서 우리 작은 도련님을 씻기고 새 옷을 대령해라. 오늘 큰 잔치를 열 것이다. 그날 최대감 집에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동네 거지란 거지는 다 불러 모아 배 터지게 먹였고 복동이는 떼국물이 꼬질꼬질한 옷을 벗고 고운 비단옷을 입었습니다. 씻겨놓고 보니 어찌나 인물이 훤한지 옥골 선풍이 따로 없었지요. 도련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아이가 크면 꼭 형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겠습니다.
헤헤, 맛있다. 떡 맛있다. 그로부터 10수년이 흘렀습니다. 최 대감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동이가 들어온 뒤로 집안의 나쁜 기운은 싹 사라지고 하는 일마다 술술 풀려 재산이 갑절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복동이는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백성들의 억울함을 꿰뚫어보는 명판관이 되었다는 소문입니다. 사람의 눈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늘의 눈은 마음을 본다 했습니다. 아버님, 저를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친 거지 취급받던 아이가 가문을 살린 복덩이가 된 이야기.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면 들어오던 복도 걷어차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빛설아의 귀신 보는 5살 거지 복동이 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댁에도 복동이 같은 복덩이가 굴러들어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